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시장 분석을 해보고 또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89%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0.4%대, 다우존스 0.2%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SF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 50을 소폭 상회한 50.2로 발표를 하면서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또다시 연준의 긴축 기조 완화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좋은 게 아니다. 이 부분을 또다시 또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신규 주문, 고용 등이 다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경제가 탄탄함을 증명했지만 이게 오히려 연준의 긴축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면서 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이게 국채 금리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고 이런 부분들로 투자 심리에 악화를 가져왔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알파벳이 4%대 급락을 하는 등의 좀 대형 기술주들이 좋지 못했었고요. 반면에 메타,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은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주시장은요, 미국 시장 하락에 비한다면은 그래도 오늘 양호하게 마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권 0.07% 정도 상승을 한 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38% 정도 하락 마감을 했지만 낙폭 자체가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지만 국내 주시장은 혼조 마감했고 나름대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시장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좀 부각이 되었잖아요.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고 결국은 오늘처럼 해외의 악재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었지만 코스피가 강보합권으로 좀 마감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좀 숨을 골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상승을 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코스닥도 하락을 했지만 하락폭이 크지 않은 전반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특이했던 점은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도 정말 좋았다는 점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5천억 원대 이상 순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들만 좀 믿고 당분간은 좀 시장을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매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좀 상승을 보이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오늘은 카카오 쪽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월요일날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3거래일 연속 양봉 보이고 이런 모습들 이제 뭔가 좀 매수의 기회다. 손절가를 짧게 잡고는 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3%대 강세를 보였었고 전반적으로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도 상당히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오늘 무려 17%대 상승을 하면서 2만원대까지도 주가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인데요. 카카오뱅크도 은행이다 보니까 은행주들 최근에 실적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가가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지긴 했죠. 7만원대였던 주가가 15,800원대까지도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주가가 사실 그동안 정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런 가운데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라면은 다른 은행주를 사지 그래도 카카오뱅크 기술적 반등 정도는 노릴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투자로는 그래도 좀 투자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 정도는 뭔가 좀 시그널은 나왔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페이도 상장하고 나서 어마어마하죠. 24만원대가 보이는데 지금 3만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종목들 물린 분들이 정말 많은
물렸는데 물린 분들은 정말 뭐 가슴이 아프겠지만 상장할 때부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은 밸류에이션 부담이다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고 투자하면은 절대 이런 기업들에 물리지 않는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자리는 뭐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좀 뭐 단기적 관점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카카오 통해서 뭐 선물하기나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좀 성수기가 돌아오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던가 뭐 새해 선물 이런 거를 주고받기 편하고 그런 게 카카오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그런 선물하기나 그런 기능들의 성수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거의 마무리 국면이고 대면을 통해서 뭐 지인들을 많이 만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좀 가벼운 선물이나 이런 거 카카오로 보내주면은 좀 부담 없이 좋잖아요. 뭐 커피라던가 이런 거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카카오페이 이제 좀 그와 관련된 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점들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투자의 아이디어로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카오 관련된 플랫폼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또 뭐 게임주들도 오늘 뭐 상당히 급등을 했어요. NC소프트가 3%대, 크래프톤, 넷마블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의 시장은 상승을 하면서 뭔가 업종별 종목별로 순환매가 좀 나오는 시장이다. 이렇게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순환매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의 종목도 만약에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실적이 받쳐주고 뭔가 이슈가 있는 기업이라면은 뭐 충분히 또다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이어지는 시장,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좀 긍정적인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건요. 국내 시장 기준으로, 국내 시간 기준으로 내일 새벽 3시, 4시경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0.75%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변수 없이 자이언트 스텝 0.75%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면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12월에 좀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것이다. 그런 뭐 관련된 코멘트들만 나온다면은 조금 더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완화에 대한 만약에 힌트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또 한 차례 정도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또 역시 그 하락에 대해서는 조정을 이용해서 좀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생각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금 분명히 많이 빠진 상태고요. 여기서 바닥을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나 9월 30일에 저점을 찍고 지금 한 달 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61선, 121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쉬어가더라도 절대 뭐 쉬어가더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만약에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해야 되고 상승을 하면은 2400포인트대 121선까지 반등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두 가지 방향으로 열어놓고 상승을 하면은 2400포인트대에서는 일부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 그리고 하락을 하면은 조정을 이용해서 좀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또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대형주 위주로 상당히 좀 순매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삼성전자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LG에너지솔루션, 세 번째가 SK하이닉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반도체 관련 국내 대형주들에 대해서 좀 상당히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투자의 포인트로 꼽아보시고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가 끝나지 않는다면은 뭐 우리의 시장은 충분히 긍정적 관점으로 윗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FOMC 회의를 빌미로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이용하여
실적 호전주들 중심으로 또 배당도 많이 주고 내년도에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해서 비중 확대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들 많으셨고요. 내일도 모두 성업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